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또 필수 예제 문제 할게요. 필수 예제 1번입니다. 학생은 3명, A, B, C가 있어. 근데 과자가 6개야. 과자가 6개야. 자, 1번. 나눠주는 경우 일반적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적어도 한 개씩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해서, 자, 과자가 6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A, B, C가 있습니다. 과자가 몇 가지가 있어? 같은 종류의 과자. 자, 같은 종류의 과자입니다. 같은 종류의 과자가 6개 있는데 나눠주고 싶다라는 얘기야. 뭐가 중요할까?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할까? 몇 개가 그렇지, 몇 개 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오. 그치? 자, 만주를 나눠주는 6개가 있는데 그 몇 개가 되게 딱 이 상황이구만. 3명이 싹싹. 잠깐만. 자, 마이너스가 6개가 있는 거야. 다 똑같다고 생각해. 다 똑같은 거야. 다른 거 안 없어. 다 똑같아. 이 3명한테 나눠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는 누가 몇 개를 가지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누가 몇 개 가지게 되느냐. 즉, A가 가는 걸 A개, B가 가는 걸 B개, C가 가는 걸 C개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겁나 미운 사람이 있어. 겁나 미운 사람이 있는데 걔는 하나도 안 줄 거야. 겁나 미운 사람은. 이래도 되는 거잖아. 빵개를 받아도 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 이 문제는 사람이 3명, 사람이 과자를 고르는 걸까? 과자가 사람을 고르는 걸까? 사람이 만약에 과자를 고른다고 하면 준우 입장에서 준우가 아우 맛없어 안 가져갈까? 아니면 한 개를 가져갈까? 2개를 가져갈까? 겁나게 고민해야 돼. 그치? 맞죠? 근데 과자가 사람을 고른다면 얘가 누구한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런 식으로 과자가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누구한테 갈까? 얘한테 갈까? 미운 사람 딱 하나 고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중단하는 얘기인데, 자, 결국 과자가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즉, 자,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과자 각각이 사람 3명 중에서 1명씩 골라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3명의 사람 중에서 6번을 골라주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골라주는데 A가 3번 골라주고 B가 2번 골라주고 C가 1번 골라주면 말 그대로 A는 3개를 가지고 B는 2개를 가지고 C가 1개를 가지겠다라는 얘기지. 골라준 횟수만큼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3개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 부정방정식을 안 만들면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판단해야 되거든. 이게 헷갈려. 상당히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면 A, B, C 3개 중에서 6번을 골라주면 되겠네. 3번 고르면 3을 주는 거고, 2번 고르면 2를 주는 거고, 1번 고르면 C가 1번 고르면 1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은 빼기 하고 더하면 됩니다. 8C 6이 되는데요. 계산 편의상 8C 2라고 계산을 해주겠지요. 이렇게. 오케이, 알겠어? 자, 근데 이 첫 번째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야. 0이 돼도 돼. 얘를 선택 안 해도 돼. 0, 1, 5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된다는 얘기. 0을 포함하는 거야. 모든 중복 조합 문제는 0을 포함하는 상태가 기본입니다. 의미하는 점수가 기본이라는 얘기야. 근데 밑에 문제 똑같은 상황이야. A가 받는 개수를 A개, B가 받는 개수를 B개, C가 받는 개수를 C개라고 하면 더해서 6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하나씩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A, B, C는 1 이상이 되는 거 아니야. A, B, C는 자연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좀 쉽게 생각해봐. 하나씩 받아야 돼 무조건. 하나씩 줘버려 일단.
A한테 하나 지워주고 B한테 하나 지워지고 C한테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 그럼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주더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미 하나씩 줘버렸어. 그럼 과자가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즉 3명한테 3개를 주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씩 미리 줘버리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결국은 3명에게 3개를 주는 가짓수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보면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와버리면 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식으로 푸는 것도 보여줄게요. 자, 일단 중복조합은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돼요. 0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적어도 한 개씩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A 대신에 내가 다른 문자를 써버립니다. 뭐라고 쓰냐면 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써버려요. 그래버리면 A 프라임에는 0부터 들어갈 수 있겠네. 왜? 0이 들어가면 A가 1이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B를 B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써버려요. C를 C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써버리면 이제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0부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식이 바뀝니다. 얘가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3을 이렇게 되면 결국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3을 가지고 이제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에는 0 이상의 수가 들어가는 일반적인 부정방정식 문제가 돼. 그래서 3개 중에서 3번을 선택하면 되겠네.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중복조합은 끝나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유형의 걸 말해야 돼. 응용이 돼가지고 나가요. 뭐 A는 무조건 2개 이상 가져야 돼요. 라고 나가. 그래버리면 A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이걸 써버리면 돼요. 그럼 A 프라임이 0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십시오. 이거 수로수 숙제할 때 프린트는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선 일단 먼저 마무리시켜. 어차피 이제 다요. 먼저. 그것부터 마무리시키고 3년짜리 문제들은 좀 시간 좀 풀면 돼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12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대로 봄이 됐으면 좋겠다.
맞았어요? 알겠어? 할 필요 없겠어? 오케이. 3개 줘버리고 2개 줘버리고 시작하면 돼요. 또는 문자로 A 플라이 플러스 3, B 플라이 플러스 2를 줘버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잘합니다. 중복 잠시는 어려워요. 공익수행에서는. 자, 두 번째 문제 할게요. 필수예제 2번입니다. 뭐라 설명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안 느낄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몇 제곱? 6제곱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자, 6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6번 곱해지는 거야. 얘가 6번 곱해지는 거야. 이건 3제곱에서 먼저 생각해봐요. 4제곱. 너무 많으니까 4제곱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4제곱이 있어요. 각각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당연히 여기서 한 개를 뽑을 것이고 여기서 한 개를 뽑을 것이고 여기서 한 개를 뽑을 것이고 여기서 한 개를 뽑을 거야. 그치? 그게 만나가지고 항을 이루는데 결론은 뭘까? 어차피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을 거기 때문에 x가 몇 번 뽑히느냐 y가 몇 번 뽑히느냐 g가 몇 번 뽑히느냐에 따라서 항이 달라질 거란 말이지. 결국 얘도 부정 방정식 문제가 되겠다. 왜? 총 a 플러스 b 플러스 c 얼마가 돼야 돼? 4번을 뽑기 때문에 총 합이 4가 돼야 되는 거. 이해가? 그래서 자, 안 뽑아도 되죠? x가 안 뽑혀도 되죠? 여기서 y 뽑고 여기서 g 뽑고 y, g, y 뽑아버리면 x의 0제곱에 y의 3제곱에 g의 1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뽑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합해서 4개를 뽑는 문제가 되버리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영어 이거 뭐 듣고 있어? 영어 이거 안 해? 이거 알아? 제가요. 뭐죠? 해석 유명한. 그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 이제 유명.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빨리 풀었던 애들. 3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t가 7이다. 계속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뭐 설명 필요 없이 의미하는 정수는 가장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예요. 그치? 자연수 조건이니까 라고 해버리면 하나씩 줘버리면 4개가 남기 때문에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죠. 아니면 x 대신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g 프라임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되겠다라고 하고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x는 홀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x를 뭐로 바꿀까요? 당연히 홀수가 되는가요? 2x 프라임 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교체한 문자는 0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y는 뭐라고 쓸까요? 짝수라고 했잖아요. 2y 프라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2y 프라임 0부터 들어가면 0부터 시작하거든요. 플러스 2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자, 2x 프라임 플러스 1 나중에 계산 2y 프라임 플러스 2는 나중에 계산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4가 되겠죠. 자, 그치? 자, 이 문제는 한꺼번에 풀 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한꺼번에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C가 어차피 짝수를 값도 짝수니까 C는 짝수가 돼야 돼서 C가 0일 때하고 2일 때하고 4일 때를 구분지어서 풀어버리면 되겠죠. G가 0일 때는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은 2로 나눴어요. 2를 푸는 거고, 그치? 2가 되면 넘어가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은 1이 되는 거고, 얘는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은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0부터 들어가도 되니까 2h 더하기 2h1 더하기 2h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문자를 대체하면 되는데 0이 들어갈 수 있게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밑에 문제 보자. 프라임을 이용해서 식을 바꿀 거거든. x 프라임은 0부터 들어가야 돼요. 0부터 쓸 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렇지. 많이 마찬가지고 지금 마찬가지고. 이해 못했어? 자, 뭐지? 합이 얼마지? 아홉 개가 되는데 x, y, z, w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공이 9개가 있는데 4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하나씩 다 던져줘버려. 공이 몇 개가 남아? 한 개씩 다 줘버렸어. 공이 몇 개가 남았대? 5개가 남잖아. 근데 결국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지금 저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래 보면 이제 안 줘도 상관이 없게 돼버리니까 그냥 부정방정식 일반적인 문자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x라는 문자가 1 이상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나는 중복조합을 쓰려면 0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x 대신에 다른 문자로 대체해버린 거야.
x 프라임에는 0이 들어갈 거야. 0부터. 그럼 0 넣었을 때 얼마가 되니까 얘는 자연수니까 1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2라고 바꿔버리면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0부터. y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 플러스 2라고 써버리면 y 프라임은 0부터 들어갈 수 있고 g도 이렇게 w도 이렇게 바꿔버리면 결국 위에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5가 넘어서 일반적인 부정 방정식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졌어요? 마이너스 1 이상의 문자의 x 값이 나네. 그럼 x는 써봐. x를 x 프라임으로 바꾸고 싶어. x 프라임. x 프라임에는 0부터 들어가거든. 근데 0부터 들어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0부터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0부터 x 프라임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뒤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y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는 주고 나서 기본적인 부정방정식 중립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자, 됐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함수 대응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함수 대응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1번. 1번에서 말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입니까? 이 함수의 정의 뭘까요? 다른 게 들어가면 나오는 값도 달라요. 서로 다른 것끼리 대응된다는 얘기야. 즉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 중학교 방식으로 풀면 1은 몇 가지로 갈 수 있어? 5개 중에 1개, 2는 4가지 중에 1개, 3은 3가지 중에 1개. 이런 식으로 중학교 방법으로 푸는데 이제 약간 시선을 달리해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상부터 선택이 무슨 말이냐? 1, 2, 3이 서로 다른 3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개 중에서 선택받은 녀석은 3개가 될 거야. 치워. 그래서 선택받을 녀석부터 결정을 해버립니다. 즉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선택할래요, 치워를 이렇게 만들래요 라고 설정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곱하기 짝짓기를 하는 거야. 1, 2, 3과 1, 3, 4가 짝짓기를 해야 돼. 3개 짝짓기. 가지수 몇 가지? 3, 이렇게. 자, 구조가 언제나 대상부터 선택합니다. 대상 선택한 후에 짝짓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 이게 훨씬 쉽습니다. 좀 복잡한 구조의 문제를 풀 때 다음 문제 나오죠.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고인은 몰라도 고3은 알아야 되는데 B분에서 그래도 열심히 그렸기 때문에 고3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돼. 준비야. 알아야 되는데
자, 들어가는 값이 커질수록 대응되는 함수 값이 커져야 돼요. 작은 놈은 작은 놈에게 대응되고 큰 놈은 큰 놈에게 대응돼야 돼요. 즉 x가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함수. 증가함수. 삼차함수가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더함수가 근이 없거나 연결돼야 된다라고 배웠을 거란 말이야. 증가함수에 계속해서 커지는 쪽으로 대응돼야 돼. 1이 만약에 2로 가버리면 2는 2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되고 2가 4로 가면 3은 4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증가함수야. 그렇다면 일단 무조건 대상부터 선택합니다. 이것도 세 개가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할 거야. 맞지? 그래서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골라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짝짓기를 해야 돼. 1, 2, 3하고 짝지어줘야 돼. 2, 3, 5가 몇 가지로 짝지어줄 수 있나요? 무조건 작은 놈은 작은 쪽으로, 큰 놈은 큰 쪽으로 가야 돼. 몇 가지가 되겠어? 한 가지 결정이 돼요. 순서가 결정이 됐잖아. 가장 작은 놈은 가장 작은 놈에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가야 되고, 세 번째는 세 번째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짝짓기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골라주면 지들이 알아서 배우게 돼요. 오케이? 자, 순서가 결정이 돼버리면 대열하는 문제, 짝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라주면 알아서 지들이 크기 순서대로 배열된다든지 짝져진다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이거 증가함수인데 같아도 돼요. 옛날 말로는 비감소함수. 감소만 안 하면 돼요. 지금 그래프가 누워도 되고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야. 같아도 되고 커도 되고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풀 거예요. 자, 5개 중에서 치역이 3개가 선택이 될 텐데 그 3개는 달라야 합니까? 같아도 됩니까? 네. 달라야 돼요?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그래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골라버린 거예요. 같아도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4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짝짓기를 해야 돼요. 짝짓기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1은 무조건 2로 가야 돼요. 자, 2는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2가 2번 선택되고 4가 1번 선택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2는 또 2로 가야 되고 3은 4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예요.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 함수 개수는요, 대상부터 선택하고 짝짓기를 가세요. 이걸 쓰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 함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을 때, 이는 5개 중에 한 개, 이는 5개 중에 한 개, 3은 5개 중에 한 개.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대상부터 선택하는 게 훨씬 쉬워요. 다르기가. 알겠지? 자, 배고파. 이렇게 요새 자주 배고프지? 개념 다음 주에 특강한 거 전부 다 찍어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 학기 중에 시험 볼 때 개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봐요.
바뀌었어. 몇 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계산 선택. 총 몇 개예요? 7개 중에서 4개 갈 곳을 중복해서 뽑아야지 왜 바꿨을까? 앞뒤를 앞에 잘 놓고 자, 소로다는 항의 개수가 자, 3개 중에서 n번 골라주는 거야. 그렇다면 n 플러스 2c n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에서 빼고도 같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2, n 플러스 2, 1, 6, 2 나라를 두고 곱해서 12.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단원 정리에서 순열 조합에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항 정리라는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이항 정리는 뭐냐? 항이 2개짜리에 대해서 n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개수 또는 전개식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항, 바이노미널 해가지고, 자, 하여튼 나중에 이 이항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확률을 배울 때도 다시 나타나게 돼요. 독립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다시 나타나게 되고, 못 써졌구나, 지금은. 저 뒤에 통계수도 원래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다시 나타납니다. 3번, 2번 더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구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전개식이 궁금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말은 a 플러스 b를 3번 곱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얘들을 정리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a가 3번 곱해진 게 나올 것이 우리는 정리식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면서 보자고. 자, A가 2번 곱해지고 B가 1번 곱해지는 게 나올 거예요. 어차피 하나씩 뽑을 거니까 무조건 3차가 돼요. 모든 항이 더하기. 그리고
A, B의 제곱항도 나올 것이고 A가 없고 B가 3번 있는 것도 나올 거예요. 써버리자. 자, 이렇게 A가 3번 뽑히고 B가 한 번 뽑히는 경우, A가 2번 뽑히고 B가 한 번 뽑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의 개수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자. 자, A제곱 B 하면요, 여기서 뭐 A, B 한 개, A, B 중에 한 개, A, B 중에 한 개를 가져올 건데 A가 2번 가져오고 B를 한 번 가져오는 가지수가 몇 번 나오겠느냐, 이게 A제곱 B의 개수가 되거든. 그치? 그렇다면 A를 2번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서 가져올래. 그럼 여기는 자동적으로 B를 가져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A를 가져올래. 그럼 A제곱 B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A를 2번 가져올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결국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느냐.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중에서 A를 2번 가져올 곳을 고르는 가지수가 돼요. 서로 다른 3군데 중에서 A를 2개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2개 가져올래? 그 가지수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개수는 3번 중에서 A를 2번 가져오는 가지수만큼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P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자, A 3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느냐? 3군데 중에서 A를 3번 가져올 것을 골라주는 가지수가 될 것이고, A, B의 제곱은 3군데 중에서 A를 한 번만 가져올 것을 골라주는 거지. A를 여기서 가져오겠다라고 해보면 B, B 가져오면 되는 거고, A를 여기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B, A, B가 될 것이고, 여기서 가져오면 B, B, A가 되버릴 거 아니야. 다 다른 경우야. 그래서 3개가 나오는 거야. 자, 마찬가지. A를 빵번 가져와야 돼. 즉, 3군데 중에서 빵번 가져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 말고는 이제 A 기준으로 봤거든요. 얘는 A 기준. 우리가 뭐 굳이 A 기준으로만 봐야 되니까 B 기준으로 해도 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 A를 3번 가져왔다 반대로 말하면 3군데 중에서 B를 빵번 가져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개수가 3번 중에 빵번 B를 가져오면 A는 3번 가져오게 돼요. 3개 중에서 B를 한 군데서 가져오게 되면 나머지 2군데서 A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3군데 중에서 2번 가져오게 되면 나머지 한 군데에서 A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3군데에서 B를 3번 가져와 버리면 A는 빵번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으로도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항배수를 다룰 때, 자, 얘를 기준으로 할래, 얘를 기준으로 할래,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렇다면, 오케이? 자, 좋아.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시켰을 때 개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처음에 A 기준으로 가보자. A를 기준으로 해서 쭉 전개를 시켜버리면, 잘 봐. A를 n번 가져오게 되면 A가 n번 오고 B는 빵번 오게 돼요. 오케이? 자, n개 중에서 n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n개 중에서 A를 n-1번 가져와 버리면 A는 n-1제곱이 되고 B는 반대로 한 번 오겠죠. 이해가요? 자, 플러스 n개 중에서 A를 n-2개 가져오면 A는 n-2제곱이 되고 B는 제곱이 됩니다. 이딴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n개 중에서 A를 n-1번 가겠구나. A를 한 번 가져가게 되버리면 A는 한 번 오게 되고 B는 반대로 n개 중에서 한 번 가져왔기 때문에 n-1번 오시게 된다고요. 더하기 n개 중에서 A를 빵번 가져오게 되면 A는 빵제곱에 B는 n제곱이 되버리겠다는 얘기야.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서 화면을 키우고 오케이. 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정리식이에요. 그럼 이제 B를 기준으로 가볼까? B 기준으로 가보자. 똑같이 A의 n제곱의 B제곱항을 제곱항을 만들고 싶으면 n군데 중에서 빵번 가져오면 돼요. B. 똑같은 얘기예요. n번 중에서 B를 한 번 가져오게 되면 A는 n-1번 가져오게 되고 B는 한 번 가져오게 됩니다. 플러스 n개 중에서 B를 2번 가져오게 되면 A는 그쵸, n-2번은 B의 제곱이 돼요. 자, 플러스 넬 가시다가 n개 중에서 B를
이것을 n개 중에서 b를 n개 가져와 버리면 a는 빵번 오게 되고 b는 n번 가져오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정계식입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완전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은 거야. 간단하게. 자, 그렇다면 A 기준으로 했을 때를 나타내보면 규칙적인 숫자의 합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쓰겠어? 여기서 걸리는 말이니까 이 부분만 딱 걸리네. 시그마 들었어요? 시그마,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시그마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시그마에 대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시그마는 뭐냐면요, 썸입니다. 썸 하는 거 말고, 썸을 합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2K라는 숫자를 더할 거예요 라고 있어. 이 뒤를 가지고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이름 모르니까 그냥 2K라는 것을 더할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근데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요. 얼마까지? N까지. A5까지 집어넣어서 더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K에다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이걸 얘기하는 거야.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런 모습을 보면 규칙적인 숫자의 합에 얘는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뒤에다가 뭘 적느냐? 그 규칙을 적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 K번째는 당연히 2K가 오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2K라는 규칙을 적고 나서 K에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집어넣어서 더했느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시그마라고 나타냅니다. 대명코스는 시그마 안 썼나? 얘는 안 썼네요. 그걸 고려해서 시그마 안 썼나? 우리도 뭐 시그마 쓸 필요 없죠? 하지 맙시다. 시그마 쓰지 맙시다. 자, 대명코스용도 그걸 고려해서 시그마를 쓰지 않았군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안 쓰고 할게요. 자, 시그마를 안 쓰고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시그마를 안 쓰고 할게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 그럼 나가고 진짜 어렵다. K번째 항에는 뭐가 있을까? K번째 즉 자,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일반항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걸 항들이잖아. 각각 항을 이것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써버릴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잘 봐요. N번 중에서 A를 기준으로 A를 R번 고르게 되면 A의 몇 제곱항이 되나요? R제곱항이 되겠죠. 그럼 B는 몇 제곱항이 될까요? N개 중에서 R번 골랐어요. A를. 그럼 B는 몇 번 골라지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B는 N-R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전개시켰을 때에 이 항들을 대표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항 정리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이 일반항부터 적고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B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 B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N개 중에서 B를 R번 선택하게 되면 B가 R제곱이 되는 거고요. A는 몇 제곱이 될까요? N-R제곱이 되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일반적인 항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A를 기준 잡아도 되고 B를 기준 잡아도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거든.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딱 걸려 시그마.